네, 이번에는 종목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LB루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백지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LB루셈이라는 종목을 준비하셨는데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LB루셈이라는 종목명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작년 6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됐군요. 네. 네, 현재 시가총액은 약 3천억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주가는 상장 이후에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를 횡보를 보이다가 현재는 12,000원대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먼저 자세하게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이 종목을 가져온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22년도에 LCD 패널 가격이 중국 업체들의 수익성이 거의 캐시코스트 수준까지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도 1분기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또 OLED 패널 침투율이 21년에는 30%, 22년에는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LCD의 반등과 OLED 침투율 상승에 따라서 OLED 직접적인 업체도 좋지만 관련 부품 업체들에도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TV 패널의 경우에는 삼성과 LG가 캐파 증설을 하고 가동률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호황이 좀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용 LCD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LX세미콘이나 이녹스 첨상 소재, 이런 디스플레이용 OLED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재평가를 받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동사와 같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LB루셈에도 좀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OLED 시장의 확대와 관련해서 이런 부품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LB루셈은 먼저 2004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동상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시 필수적인 부품, 드라이버 IC 패키징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드라이버 IC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 드라이버 IC, DDI라고도 하는데 OLED나 LCD 등 디스플레이 픽셀을 구동하는 데 쓰이는 작은 반도체 칩입니다. 네. 이런 DDI 업종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LCD 패널 공급 증가가 조금 제한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2년 LCD 수급은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또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중대형 DDI, 주로 TV 패널에 쓰이는 거죠. 이제 모바일 OLED DDI 수요는 좀 견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에는 TV나 OLED 제품 출하량 증가가 조금 예상된 만큼 이런 출하량 확대에 따른 DDI 수요 또한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동사는 또 LG의 자회사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18년도에는 LB세미콘 계열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 지분율은 50% 정도고요. 또 LX세미콘에서 DDI를 공급받아서 패키징이나 테스트 공정을 완료 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처음에는 이제 LG 계열사 위주였는데요. 최근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대만 노바텍 등으로 고객사 또한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별 매출액을 조금 살펴보면은 실리콘웍스 매출 비중이 80% 정도, 노바텍, 하이맥스와 같은 업체들이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을 살펴보면 13% 수준으로 글로벌 3위 정도의 업체인데요. 나중에 경쟁사 분석할 때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사의 드라이버 IC 패키징은 주로 TV나 모니터, 노트북과 같은 중대형 디스플레이와 최근에는 또 베젤을 점점 얇게 만드는 베젤리스 스마트폰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베젤리스 스마트폰에도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객사가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현재 캐파 수준하고요. 앞으로 시장 전망도 좀 한번 알아보죠. 네, 현재 LB루셈은 월 9천만 개, 연간 9억 개의 DDI 패키징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OLED 전체적인 패널 수요를 살펴보면은 중소형과 대형을 모두 합쳐 2020년대에 6.1억 대 정도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수요가 25년도에는 10억 대를 넘어서면서 연평균 11% 정도 상승할 전망인데요. 최근에는 또 해상도 높은 TV, 점점 더 인치수가 커진 TV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상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4K에서 8K 단계로 증가할 때 DDI는 2배 가까이가 더 필요합니다. 또 인치수가 증가할 때도 칩 사이즈가 커지면서 DDI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시간이 늘어나고 테스트 수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하면서 점점 고부가 가치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노트북과 태블릿에서 OLED 패널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DDI 시장 또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도 올해 이제 1,000만 개 정도의 캐파를 증설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이런 캐파 증설에 따라서 마진율이 높은 공정사업 비율을 늘려나갈 계획이라서 수익성 개선과 외형 성장이 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익성 개선과 외형 성장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글로벌 점유율 3위 업체라고 하셨는데 경쟁사들 어떤 경쟁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동사는 경쟁사로는 대만의 칩본드와 중국의 칩모어가 있습니다. 두 업체가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칩본드와 칩모어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동기업들은 비슷한 시기에 증설된 공장 가동률을 살펴보면 동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또 동사와 같이 LG나 삼성 이런 대형 패널 업체에 직접적인 협업이나 공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서도 동사의 현재 경쟁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동사는 LG 계열사 외에도 매그네칩, DB하이텍과 같은 그걸 확보하여서 DDI 분야에서 안정감 있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사는 LX세미콘에서 DDI를 공급받아 납품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게 LX세미콘의 DDI 생산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LX세미콘은 현재 LD플뿐만 아니라 BOE나 CSOT의 플렉시블 OLED 패널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또 모바일용 DDI 공급도 늘리고 있어서 동사의 수주량 또한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LCD 산업에서도 중국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LCD 점유율이 2017년도에는 36% 정도 되었고 21년에는 57%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거의 LCD 거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동사의 중국향 매출 비중 또한 18년도 18% 수준에서 20년도 37%까지 상승을 하면서 좀 확대를 한 예정이고요. 23년에는 50%까지 확대를 하면서 좀 중국향 매출 비중을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 LCD 산업에서 중국 점유율이 높아지는 게 이 회사에는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진입 장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입 장벽의 경우 반도체 후공정 산업은 원래 진입 장벽이 좀 있는 편입니다. 예. 공정 미세화와 고기능, 고집적화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종합 반도체 기업이나 팹립스 업체 이런 전방 업체들의 제품 개발 로드맵이나 기술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꾸준히 팔로우업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원래 기술적 진입 장벽이 조금 있지만 특히 DDI 후공정 과정의 경우 범핑 공정을 동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범핑 공정이라는 게 칩 주변에 이제 작은 돌기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좀 말로만 보면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네. 자본 집약적 장치 산업으로 상당히 비싼 장비들이 필요하고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의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례로 국내 주요 경쟁사로 네페스가 있는데 네페스가 범핑 사업 규모를 확장하려 했으나 여전히 이제 PMIC 패키징 사업 비중이 높고 DDI 쪽에는 좀 진입을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 좀 기술적이나 자본력 방면에서 진입 장벽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이 범핑 공정이 장치 산업 대규모 이제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셨고요. 자, 반도체 후공정 이외에 영향 다른 사업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신기술을 좀 개발한 상황인데요. 2020년부터 전력 반도체에 전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전력 반도체가 작동을 할 때는 저항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항을 낮추려면 웨이퍼 두께가 얇아져야 합니다. 동사의 경우 이제 웨이퍼를 얇게 가공해서 전기 저항 없이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의 신사업을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매출액 기준으로 0.7%에 불과하지만 네.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23년도에는 관련 매출액이 10% 비중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동사의 매출액이 좀 DDI 쪽에 편향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신규 사업과 또 전력 반도체 진출로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웨이퍼를 얇게 가공하는 사업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20년에 0.7에서 2023년에 10%면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황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22년 2분기부터 LCD 판가 가격 하락세가 완화가 되면서 좀 동사의 수혜로 작용을 하고요. 국내 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베트남 고객사 다변화가 채워져 나가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조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OLED 침투율 증가와 더불어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TV가 작년 대비 모두 10% 20% 정도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와 같은 후공제 업체는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적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21년도의 매출액은 2,4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26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16%, 24% 정도 성장이 추정이 됩니다. 네, 영업이익이 10%가 넘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올해는 이제 매출액이 3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330억 원 정도로 거의 20%대의 상승이 출하량 증가에 따라서 함께 발생할 예정입니다. 적정 주가는 PER, OLED 업체 평균 PER 15배 정도를 적용을 해서 17,000원 정도를 제시드립니다. 예. 오늘 가격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가가 12,550원인 점을 감안하면 목표가 대비 한 40% 이상, 50% 가까이 여력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